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작은 목소리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고 저보다 훨씬 젊고 훨씬 능숙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다는 것이 저는 언제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 가까이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도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봄이 오고 갔으며 얼마나 많은 겨울을 버텨냈는지 모릅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보았고 기적 같은 번영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을 목도하였고 눈물과 웃음이 뒤엉킨 인생의 장면들을 끝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보아온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방식,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방식, 어머니들이 늙어가는 방식. 저는 그것을 참으로 오래 그리고 참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지장 골목에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시던 분, 자식 5을 키우느라 평생 손이 굵어지신 분, 며느리 3을 들이고도 새벽마다 김치를 담그시던 분,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머니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슴이 시리게 아파오는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똑같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실수가 평생을 헌신해온 그분들의 노년을 가장 외롭게, 가장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계신 그 손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그 마음, 며느리의 생일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신 그 정성,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며느리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는 끝까지 남입니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100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보아온 어머니들의 눈물을 떠올리며 드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진실이 따뜻한 거짓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며 분명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남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균열은 세월이 갈수록 깊은 골이 되어 결국 여러분의 노년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며느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관찰해온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이 5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결혼식 날 며느리의 손을 처음 잡으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리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언젠가는 이 아이도 나를 친정 어머니처럼 여겨주겠지. 그렇게 믿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오히려 너무도 곱고 너무도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슷한 며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정한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살가운 며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 그 자체와 똑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순간 여러분은 받지 못할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슴에는 멍이 한 겹씩 또 한 겹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다가 어느새 깊은 외로움이 되고 결국에는 평생을 헌신해온 자신이 가없어지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희 씨라고 해두겠습니다. 제가 평생 만나 뵙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한 분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싶어서 작은 수첩 하나에 며느리의 식성을 빼곡히 적어 두셨습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 고기 반찬을 좋아한다. 브로콜리는 싫어한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며느리를 알아가려는 시어머니의 조용한 노력이 그 수첩에 차곡차곡 쌓여 갔습니다. 반찬통마다 매직펜으로 정성스럽게 이름표도 붙이셨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그 마음만은 반듯하고 또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는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붙여두던 그 이름표가 며느리의 손에 의해 떼어지고 있는 모습을, 떼어진 이름표는 곧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입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 내리는 그 느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생신날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지요. 순희 씨는 그 마음이 고마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순희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안기며 엄마 사랑해 라고 적은 글을 보게 됩니다. 가방의 가격은 순희 씨가 받으신 봉투의 10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희 씨가 정말로 아팠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반찬통에 이름표를 며느리가 버려서가 아닙니다. 생신 봉투가 얇아서도 아닙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더 큰 선물을 드려서도 아닙니다. 순희 씨를 정말로 아프게 한 것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로 여겼는데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시어머니였구나. 내가 혼자서 딸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혼자서 그 자리에 며느리를 앉히려 했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구나. 이 깨달음이 가슴을 짓누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한 가지의 대가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딸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며느리가 그 자리에 앉아주지 않을 때 그 빈자리가 그대로 내 가슴에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주고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미리 기대한 그 모든 일방적인 정성이 결국 여러분 자신을 다치게 하는 칼끝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희 씨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 번쯤 겪어보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며느리는 끝내 딸이 될 수 없을까요?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과수원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젖붙이기를 합니다. 귤나무 가지를 오렌지 나무 밑동에 젖붙이면 운이 좋으면 그 가지는 살아남습니다. 잘 자라면 가지에 잎도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힙니다. 보기에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원래 오렌지 나무 본 가지에서 낳은 열매와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듯 열매 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본질이 다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바로 그 젖붙인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나무에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붙어 있지만 제 몸에서 난 가지는 아닙니다. 다른 흙에서 다른 햇볕을 받으며 다른 손길에 의해 자라온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우리 나무에 잘 붙어주고 무사히 자라주고 작은 열매라도 맺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냅니다. 내가 낳은 가지에서 낳은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그 젖붙인 가지에서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치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로 이어진 줄이고 또 하나는 약속으로 이어진 줄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줄은 어머니가 산고를 겪으며 만든 줄이고 자식이 첫 울음을 터뜨리며 받은 줄입니다. 이 줄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도 끊어지지 않고 자식이 화를 내고 등을 돌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만든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 피의 줄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약속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인연일 뿐입니다. 피로 이어진 줄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양쪽이 가만히 있어도 그 줄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이어진 줄은 양쪽이 모두 줄을 잡고 있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한쪽이 줄을 놓아버리면 그 줄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다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며느리에게 친정 어머니는 피로 이어진 분이고 시어머니는 약속으로 이어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받아들이셔도 여러분의 서운함 중 절반은 사라집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고 해서 그것이 시댁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의 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치를 깨닫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랑입니다. 내가 만든 자리에 억지로 앉히려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딸의 자리를 강요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시려본 적이 있었을까? 답이 가슴에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려놓아야 할 짐의 이름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 길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오랜 세월 끝에 정리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하십시오. 딸이 아닙니다. 아들이 선택한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차갑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우리는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머무르시게 해드리지요. 그러나 손님에게 우리는 마음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무엇을 해달라고 강요하지 않고 손님이 떠나고 난 자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하는 품격이고 그것이 며느리를 대하는 진짜 품격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며느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셔보십시오. 강요해서 얻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에서 자라난 정은 평생을 갑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지 마십시오. 전화도 방문도 안부도 먼저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움이 일어나도 잠시 참아 보십시오. 여러분,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살아납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리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너무 자주 다가가면 며느리의 가슴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무거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상대가 손을 내밀 때 그때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안부 전화가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전화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며느리가 무엇을 해주리라는 기대, 그것이 바로 모든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생신 선물에 대한 기대, 명절 인사에 대한 기대, 안부 전화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기대를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작은 친절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 하나를 건네도, 며느리가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크면 아무리 큰 정성에도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만드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마음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베푸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먼저 다가가지 말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 3가지가 그 한 가지 실수를 대신할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효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에게 효도하고 며느리에게까지 효도하려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한밤중에도 자식 걱정에 잠을 설치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한 번 인생을 다시 시작하듯 그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효도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거울을 보시면 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한 사람.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하루도 온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자식에게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첫째, 매일 10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자식에게 전화도 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셔도 좋고 좋아하던 노래 한 곡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뎌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비로소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빵 하나, 마음에 드는 스카프 한 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식이 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셨던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그 마음, 그것이 자신에 대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셋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의 모임에 한번 가보시는 것, 가까운 공원에서 새로운 산책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시도하는 새로운 일들,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관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를 흔드는 힘을 줄이는 것, 그것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이에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 두 길이 가끔 만날 때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부 관계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그 나무는 평생 자식을 위해 잎을 펼쳤고 며느리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손주를 위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나무의 뿌리는 자신을 위해 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뿌리에 물을 주시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자식이 줄 물도 아니고 며느리가 줄 물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뿌리에 물을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는 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며느리는 제 것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자신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자신은 잠시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가장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온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그 정성의 절반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는 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한 사람이다. 그 말을 거울 속에 자신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세월, 그동안의 모든 헌신에 대해 저 김형석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